민주당의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업고 출마하려는 거 제가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네.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부귀영화 다 누린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또 나오는 게 과연 국민에게 동의가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영남 지역과 TK 주민들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예전에는 뭐 친박연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이제 우리가 201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현직에 계셨을 때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폭발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지만은 저는 지금은 오히려 개별적으로 최경환 총리라든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이 예를 들어서 유영한 변호사 같이 뭐 개별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어떠한 그룹으로 만들어서는 힘들고요. 총선까지 아직 11개월이나 남았죠. 그런데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총선 관련해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씩 좀 짚어 풀어보겠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먼저 이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얘기해 볼 텐데 선거 때마다 유시민 이사장은 항상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어제 한 TV 프로그램 나와서 뼈 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현재 뭐 우리 사회가 뭐 바람직한 사회와는 아주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또 뭐 각자 도생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싫으면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바꾸면 된다. 이런 굉장히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걸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이제 유시민 전 이제 이사장이 뭐 이런 언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뭐 어용 지식인이다 자처하면서 이제 지식인들 모독까지 해가면서 황당한 좀 얘기들을 좀 많이 해왔는데 네. 저는 차라리 이렇게 뭐 대놓고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차라리 좀 낫다고 보여져요. 예전에 어용지식인 뭐 얘기하면서 뭐 하드디스크를 증거 보존을 위해서 가져갔다느니 뭐 이런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본인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그럴 바에는 지금까지 정치 계속 해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바엔 이렇게 확실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시고 그냥 나는 정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장혜자 제고 요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싫으면 바꾸면 된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기회, 이 기회가 총선 얘기하는 건가요? 뭘 얘기할까요? 글쎄요, 뭐라고 의미를 하는지 설마 일부 과격한 이 강성 뭐 좌파라고 할까요? 그런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대통령 퇴진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총선을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조국 사태 때 이미 메신저로서의 공신력은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도우면서 한때 잠시나마 형성되었던 청년층의 지지나 신뢰를 본인 스스로 다 탕진해버리고 정치적 어떤 파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하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출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유시민 전 이사장은 단골 손님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는 정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일이 제 인생에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저의 선택이죠. 2013년도에 정치를 그만두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저를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뭐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면 네. 뭐 야 기분 좋다 네. 뭐 하든 안 하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이게 이런 상황은 되게 좀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다 을이에요. 저만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다 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술 좀 보여줘. 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총선이 또 다가오니까 출마 얘기는 또 붙어요. 어떠세요? 출마할까요? 어제 그 같은 방송에서 이제는 객석이 더 어울릴 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라고 저는 오히려 더 요즘에는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글을 쓰시거나 또 좋아하는 낚시를 하실 때가 더 행복하신 것 같고 본인도 정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는 대권 후보로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총선에 대한 출마는 거의 희박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뭐 진영을 결집시키는 본인의 어떠한 뭐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다시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는 내년 총선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역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단골 손님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해봤고요. 그리고요, 일명 박의 사람들로 불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 있는 인물들의 출마설도 솔솔솔 나오는데 과연 그 연관 있는 인물들 누굴까요?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소위 대구 경북 의원들 뭐 했냐 이거요.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정비상련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개인적인 모멸감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곧 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장희철 최고위원, 저희가 영상 봤는데, 자, 우병우 전 수석 얼마 전에 복권 후에 언론하고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뭘 했냐면 국가를 위한 역할을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하고,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직인거리에 있으면서 지난 4월에 동아사 방문에 동행을 했고. 자, 최근 1년의 이런 행보들이 총선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뭐 연관이 있는 쪽으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시다가 이 사회에 남으셔서 그냥 좋은 조언해 주시고 또는 학자로서 뭔가 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신 부분을 풀어내주는 게 국가를 위한 역할에 더 어울리는 길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 총선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냐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지 과거의 인물, 이전 정부에서 누릴 거 다 누린 인물들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무대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네. 민주당의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업고 출마하려는 거 제가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부귀영화 다 누린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또 나오는 게 과연 국민에게 동의가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영남 지역과 TK 주민들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오히려 만에 하나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이 이제 평온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겁니다. 뭐 제가 아직까지 총선 모드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의 자격으로는 우병우 전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출마로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지숙 기자,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지역구가 경북 경산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당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국정농단 4년의 수용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선을 지낸 이 경북 경산에서 명예회복을 노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지역 정치인은 최 전 부총리 총선 출마 거의 확실하다. 이미 지역 내에서는 과거의 최지원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지역 내에서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 여부를 떠나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 얘기도 들었지만 이렇게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다소 복잡한 심경도 좀 읽히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올까요? 근데 우리 당 공천 받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본인 출마는 자유고 또 본인은 명예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우리 당 공천이 안 됐을 때 선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형을 다 끝냈습니다. 또 사면 복권도 받았습니다. 예. 고향 영주 쪽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쪽 지역에 제가 보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서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 근데 보면 이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희박하다고 보세요. 명분과 동력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지지층,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분들은 이 민주당의 180석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다음 총선에서
뭐 누구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가 아니라 민주당을 제압해서 과반 의석을 달성해서 대통령이 제발 일 좀 할 수 있게 해라라는 걸 지상명령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어떤 움직임이라도 저는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차가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전 보여주죠. 그런데 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면 지금 사법적 판단이라든지 처벌 뭐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자 보수 대통합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지금 여권에서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진짜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대답이 없어요.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어떻게 뭐 어떤 신당 예전에는 뭐 친박연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이제 우리가 201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현직에 계셨을 때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폭발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지만은 저는 지금은 오히려 개별적으로 최경환 총리라든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이 예를 들어서 유영한 변호사 같이 뭐 개별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어떠한 그룹으로 만들어서는 힘들고요. 저는 지난번 유영아 변호사가 지난 총선 때 그다음에 보궐선거와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결과가 이미 저는 결과를 얘기해줬다고 봅니다. 자 총선 내년 5월인데에도 불구하고 슬슬 다가오는 느낌이 보입니다.